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오랜만에 야근을 좀 하느라 8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영화가 떠오르는 붉은기가 도는 황사미세먼지가 역대급으로 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량한 도심 빌딩숲 사이에 디스토피아가 이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널스쿨 어스라는 위성 영상으로 보면 이 엄청난 황사 미세먼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부터 고비 사막에 이르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까지는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모래먼지부터 시작해서 중국 내륙을 거치면서 수많은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섞여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는 거겠죠. 미세먼지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천식, 기관지염,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고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장기와 뇌를 손상시킨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조울증과 노인들의 치매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사막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획기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황사는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진 이제 겨울과 봄은 황사와 함께 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득 현 시각 서울 한복판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져서 유튜브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서울을 중계해주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역시나 초고 화질로 바꿔서 보고 있는데도 뭔가 필터를 씌운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정신승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한복판에 산다는 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증식되는 거 말고 또 어떤 좋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병원 가기 좋고 직장 다니기 좋다는 위치적인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렌드를 봤을 때 머지않은 시점에 자율주행이 3단계 이상만 상용화가 되면은 어떤 위치적인 장점은 충분히 이 자율주행 3단계 자동차에 의해서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가 된다는 거는 지금 이제 가장 잘 나온 차들이 테슬라 오토파일럿만 해도 2.5단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단계가 된다는 의미는 일부 난해한 길이나 위험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길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동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비싼 서울 아파트에 내가 가진 대부분의 자산을 묶어두고 아파트에서는 현금 흐름이 당장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수익 실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 나의 젊은 날들을 이런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주거 비용을 어쩌면은 배당금 또는 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면 S&P 500 ETF나 SCHD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3, 4개월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 흐름을 이용해 해외에 나가 살다 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제 자산을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고 저 또한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 돼 삶의 방식과 삶의 터전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화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소식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했다는 건데요. 주말에 잠시 시간을 내어 알아본 바로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기감으로 인해 화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달러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3.5% 수준으로 미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치보다는 적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고 하는데 미국도 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은 경기 자체가 예상보다 너무 좋다 보니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또 이
높아진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돈이 있다 보니까 주거비도 지불할 여력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비도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물가는 오르지만 네, 임금이나 자영업자들의 수입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니 어쩌면은 1,400원의 환율이 일시적으로 높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어느 분께서 현재 환율이 너무 높은데 S&P 500 ETF 중에 환해지를 해주는 상품, 즉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S&P 500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해보는 게 어떨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환해지 상품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 네, 미래에 현재 환율인 1394원보다 낮아지게 되면 S&P 500 변동 퍼센트에다가 추가로 환차익을 보게 되지만 만약 앞으로 계속 1,400원 이상을 유지한다면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은 이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차피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환해지 ETF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고 현재 1,400원인 환율이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원래 투자하던 거 중단하고 매도하거나 또 새롭게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중간에서 발생하게 될 이상한 탐욕이나 오판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큰 손실을 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투자금만이라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 이민 보내기를 쭉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비록 한국인이지만 은퇴 이후에 노후자금 그 흐름은 미국인이 은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